엄마, 나 용돈 좀 줘. 전업주부가 된 딸의 한마디에 한미정 씨의 가슴은 또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위 집안이 힘든 것도 아닌데 딸은 왜 결혼 후 오히려 더 주눅들고 더 가난해지고 더 위축된 모습으로 돌아온 걸까요? 오늘 사연은 딸을 위해 참아오던 친정엄마 한미정 여사님이 결국 참지 않기로 한 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장을 보고 돌아온 한미정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숨을 골랐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결제한 카드 내역이 연달아 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얼마가 나왔든 그냥 필요한 거 사는 거지 하고 넘기곤 했는데 요즘은 작은 소비에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눌리는 기분이었다. 남편 박상호의 은퇴가 가까워지고 자신도 더는 마음 놓고 아르바이트를 뛸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처럼 다가와서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딸 다연이었다. 미정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통화를 받았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목소리에 묘하게 기운이 없었다. 평소 밝고 또렷하던 다연의 톤이 아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용돈 좀 줄 수 있어? 미정은 순간 말을 잃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사위 도윤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팀장급이라고 들었다. 신혼집도 시댁에서 마련해줬고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사위 측에서 부담했다. 딸이 결혼 전 직장에서 퇴사한 것도 애 준비하려면 조금 쉬고 싶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 대가로 경제적 안정과 편안함을 누릴 거라 믿었다. 그런데 용돈이라니. 다연아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이번 달에 좀 급해서 10만 원만 아니 20만 원만. 금액을 늘려 말하는 딸의 목소리에 미정은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남편 월급은? 생활비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연은 씁쓸하게 웃는 소리를 냈다. 그건 생활비 카드로만 주셔. 현금 쓸 일 생기면 어디에 얼마 쓰는지 말해야 하고. 그 말투에는 해맑음이 아닌 무기력함이 묻어 있었다. 도윤 씨가 그렇게까지 해?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관리 차원이라고 하더라고. 자꾸 내가 낭비할까봐 걱정된다면서. 대답은 말끝마다 사위를 감싸는 듯 했지만 감춰진 위축이 뚜렷했다. 미정은 휴대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도 그렇지 너 용돈 하나 마음대로 못 쓰는 건 이상하잖아. 엄마 그냥 좀 도와줘. 이번만. 결국 미정은 2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통화를 끊은 뒤에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다. 며칠 뒤 다연은 친정에 들렀다. 평소보다 화장도 옅고 옷차림도 유난히 검소했다. 예전 같으면 친정에 오기 전에 예쁘게 꾸미고 엄마랑 데이트하듯 쇼핑도 함께 하곤 했는데 그때처럼 들뜬 기운이 없었다. 밥 먹으러 나갈까? 근처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있다던데. 미정의 제안에 다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 밖에서 먹으면 돈 들잖아. 순간 미정의 마음은 서늘해졌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결혼 전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반찬을 데우는데 계속 마음 한구석이 걸렸다.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도 다연은 젓가락질만 할 뿐 말이 없었다. 결국 참다 못한 미정이 물었다. 다연아,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다연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그럼 도윤 씨는? 잘 지내? 응. 잘해줘, 잘해주려고 해. 그 말투는 더 깊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잘해주려고 하는 것과 잘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친정엄마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는 뉘앙스였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다연은 현관에서 다시 말을 꺼냈다. 엄마 저기 혹시. 미정은 대답을 듣기 전부터 직감했다. 용돈 좀 줄 수 있어?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연아, 이번 달 벌써 두 번째야. 미안해 정말 이번만. 그 순간 미정은 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마치 누가 등을 꾹 눌러앉힌 듯 지쳐있고 체면과 자존심 사이에서 휘청이는 눈빛이었다. 다연아, 엄마가 너 돕는 거 어려워서 그런 거 아냐?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너한테도 좋지 않아. 다연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알아. 그런데 나 지금 엄마 말고는 기댈 데가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미정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기댈 데가 없다니. 결혼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남편이랑 살면서 친정을 마지막 안전망처럼 붙들고 있는 현실. 이것은 단순한 용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가 꼬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미정은 다연을 집 밖으로 배웅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대체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 말은 밤 공기에 흘러 사라졌지만 마음속 불안은 선명하게 남았다. 아마도 오늘이 시작일 뿐 앞으로 더 큰 징조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불길한 느낌과 함께 다연이 27이 되던 그의 겨울, 미정은 딸이 점점 불안해지는 눈빛을 숨기지 못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 소식을 전해왔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이 먼저 시집을 갔다. 그럴 때마다 다연은 나는 아직 때가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미정의 눈에는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던져놓을 것 같은 묘한 기운이 비쳤다. 그리고 어느 저녁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다. 엄마 나 결혼할래. 거실 정적이 찰나에 얼어붙었다. 드라마를 보던 박상호가 리모컨을 떨어뜨렸고 미정은 들고 있던 접시를 식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직 소개팅도 안 한다고 했잖아. 사실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 다연의 말투는 또박또박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군데? 도윤 오빠. 8살 연상이고 회사도 안정적이고 그냥 엄마 아빠 보면 좋아할 거야. 8살 연상. 그 말에서부터 미정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나이 차이가 문제라기보다 딸이 말하는 방식이 어딘가 어색했다. 뭔가를 미리 외워온 듯 괜찮은 사람이라는 설명을 자꾸 강조하는 느낌이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 박상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20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었다. 상견례 장소는 도윤 측에서 선택한 호텔 식당이었다. 적당히 고급스러운 곳. 미정은 원피스의 깃선을 정리하며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가다듬었다. 평소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지만 상견례 앞에서는 누구나 조금 작아지는 법이었다. 자리에 앉아 조금 기다리니 도윤과 그의 부모가 걸어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도윤입니다. 정중했다. 겉모습도 깔끔하고 말투도 공손했다. 미정은 첫 인상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도윤의 정중한 말에 묘한 기류가 스며 있었다. 아, 그건 다연 씨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밥상머리에서 딸이 의견을 내자 그는 슬며시 웃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끊었다. 마치 내가 설명해 줄게라는 듯한 태도. 제가 잘 가르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미정의 가슴에 얇은 가시처럼 콕 박혔다. 가르친다고? 무엇을? 누구를? 박상호도 순간 눈빛이 굳어졌지만 자존심상 바로 티내지 않았다. 대신 공기만 살짝 무거워졌다.
그리고 식사 후반부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다. 미정이 결혼 준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혼수는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려고 하고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도윤의 어머니가 나긋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연 양은 집안일만 잘 배워서 도윤이 뒷바라지만 하면 돼요. 집안일만 잘 배워서. 순간 미정의 눈가에 섬광처럼 스치는 위화감.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선명했다. 뒤이어 도윤이 말을 보탰다. 다연 씨는 회사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결혼하면 좀 쉬는 것도 좋겠죠. 우리 집안은 여자들이 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요. 우리 집안, 여자들이 일 안 해도 되게끔 쉬는 게 좋다. 미정은 속이 서늘했다. 누군가에게는 배려로 들릴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딸을 틀 안에 가두려는 말로 들렸다. 그 와중에 다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정말 이게 딸이 원하는 삶일까? 상견례가 끝나고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길, 박상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쥐었다가 결국 피우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저 녀석 좀 건방지더라. 박상호가 낮게 말했다. 미정은 대답 대신 깊은 숨을 토해냈다. 다연이는 왜 저런 말투를 이상하게 느끼지 못할까? 눈이 멀었지.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도 가르친다는 말은 너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딸이 조금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엄마 아빠 오늘 고생 많았어. 라고 하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의 행복한 표정 앞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늘 비슷했다. 찜찜함은 삼키고 축복은 해주자. 행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니까. 그러나 미정의 불안은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다연이 말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둘까 해. 미정은 들고 있던 수세미를 떨어뜨릴 뻔했다. 왜? 일이 힘들어? 그게 아니라 도윤 오빠도 그러고 시어머니도 일하면서 애 갖기 힘들다고 하시고. 그래서 너는? 내 생각은? 잠시 머뭇거리던 다연은 짧게 답했다. 편하게 살고 싶어. 그 한마디는 미정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딸이 스스로 선택한 편안함인지 누군가가 조용히 유도한 편안함의 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가 느낀 작은 위화감들은 앞으로 닥칠 더 큰 문제의 전조였다. 다연이 회사를 그만둔 뒤 첫 한 달 동안 미정은 딸이 조금은 여유를 되찾을 거라 기대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지쳐 있었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던 시기까지 지나온 터라 이제는 딸이 마음 편히 쉬면서 자기 시간을 누리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업주부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연의 하루는 오히려 더 바빠졌다. 주말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다연아, 이번 주엔 김장 좀 같이 하자. 다음 주엔 도윤이 작은 집 제사 있어. 오전 일찍 와. 도윤이 아버지 약 타러 병원 가야 하는데 시간 좀 내서 모시고 가라. 전화 받는 다연의 얼굴은 항상 네, 알겠습니다로 굳어 있었고 그 뒤에 남는 한숨들은 더 깊어져만 갔다. 어느 날은 새벽 6시에 시댁에서 전화가 울렸다. 다연은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못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뭐야, 왜 이렇게 아침부터 불러? 미정이 물으며 문 밖까지 배웅했다. 오늘 김장한다고 나 혼자 일 도와야 된대. 도윤 씨는 출근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셔서. 말끝이 흐려졌다.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에도 충분히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시댁은 남편은 일 나가야 하니 며느리가 도와야 한다는 논리로 다연을 당연하게 부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다연이 젖은 손을 닦으며 친정에 들렀다. 얼굴은 화끈거릴 정도로 빨갛고 머리는 어수선했다. 미정이 물컵을 건네자 다연이 힘없이 내뱉었다. 엄마 나 진짜 하루 종일 했어. 150폭이었어. 도윤 씨 어머니는 3시간쯤 하다가 허리 아프다고 쉬시고 나보고 마저 하라 하셨어. 미정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딸이 더 위축될까봐 참았다. 도윤 씨는 뭐래? 점심시간에 전화와서 고생 좀 해줘. 우리 엄마 힘들다고. 고생 좀 해줘. 그 작은 말이 미정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딸이 결혼해서 얻은 것이라곤 자유도, 여유도, 존중도 아닌 무한한 노동의 의무뿐인가. 얼마 후 미정은 더 큰 이상함을 발견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딸과 쇼핑을 나간 날이었다. 백화점에서 스카프 하나를 둘러본 다연이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거 어때? 나한테 어울려? 예쁘네. 마음에 들면 사. 다연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가자. 왜? 너 이 색 좋아하잖아. 다연은 결국 스카프를 내려놓으며 작게 말했다. 엄마, 나 현금이 없어. 카드 있잖아. 그건 생활비 카드라 옷 사면 안 돼. 도윤 오빠가 다 체크해. 순간 미정은 심장이 탁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그래서 너 친정 오면 항상 엄마가 계산하길 기다린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랑 있을 때는 편하고 싶어서. 다연이 말꼬리를 흐릴수록 미정이 느낀 건 불편함이 아닌 비통함이었다. 딸이 처한 구조가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울렸다. 엄마 혹시 이번 주에 10만 원만. 또였다. 이번엔 결혼식 하객으로 입고 갈 옷이 없어서라고 했다. 다연아,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식으로 계속 용돈 달라고 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 엄마는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해? 다연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울음이 뒤섞여 떨렸다. 나 오빠한테 말하면 잔소리 듣고 시어머니는 내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엄마도 나 도와주기 싫은 거야? 미정은 전화를 든 손이 떨렸다. 싫어서가 아니야.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게 나였나? 힘들면 늘 내가 도와줄 거라 믿게 만든 게 나였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과 마주하게 했다. 딸은 지금 의존이 아니라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압박이 친정이라는 마지막 문을 계속 두드리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남편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다연이가 뭔가 이상해. 박상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또 용돈 달래?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미정은 백화점에서의 일 생활비 카드, 시댁 심부름 등을 하나씩 얘기해줬다. 박상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내 딸이 그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여보, 우리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미정도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적응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고 딸은 그걸 평범한 결혼이라고 믿고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은 앞으로 훨씬 큰 갈등의 전조였다. 박상호의 환갑을 맞은 날 집안 분위기는 며칠 전부터 잔잔하게 설렘이 깔려 있었다. 미정은 며칠 동안 메뉴를 고민했고 상호는 티는 내지 않았지만 괜히 거울을 더 자주 들여다봤다. 그런데 뜻밖이게도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한 건 다연이었다. 엄마, 아빠, 이번엔 제가 사드릴게요. 환갑인데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대견해서 미정은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어디선지 어색한 그림자가 스쳤다. 그동안 용돈을 몇 번이나 요청하던 아이가 갑자기 환갑 식사를 자기가 사겠다고 한다고? 미정은 불안을 털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마음이 어디야. 아빠도 좋아하겠다. 상호는 괜히 헛기침하며 뻣뻣하게 말했지만 속은 흐뭇했다. 그래, 고맙다. 너도 바쁠 텐데. 이날만큼은 이상한 기운보다는 기쁨을 우선하기로 했다. 식당은 다연이 추천한 한식 코스 전문점이었다. 가격이 있는 곳이라 미정은 딸이 얼마나 준비했을까 걱정이 됐지만 다연의 표정을 보고 마음을 눌렀다. 엄마, 여기 좋아 보이지 않아? 다연의 웃음은 전보다 더 가볍고 힘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밝게 굴었다. 자리에 앉아 메뉴판이 건네졌다. 상호는 환갑이니 좋은 메뉴를 먹으라며 가장 비싼 코스를 가리켰다. 이건 어때? 아빠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 그런데 그 순간 다연의 손이 딱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그건 좀 비싸네.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다. 백화점에서 스카프 앞에 서서 머뭇거리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미정은 잠시 딸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성인이 남편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지?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내는 날인데 뭐 어때? 상우가 농담하듯 말했지만 다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야, 그래도 간단한 걸로 하자. 결국 세 사람은 가장 저렴한 코스로 주문했다. 상우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썹 사이가 자꾸 모였다. 미정 역시 음식보다 딸의 눈빛만 쫓고 있었다. 표정이 너무 불편해 뭔가 숨기고 있어.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하던 길, 그 답이 되는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복도 모퉁이에서 다연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잔잔한 정적에 또렷하게 울렸다. 응, 문자 갔지? 응, 맞아. 얼마 안 나왔어. 응, 선물은 밥 먹은 걸로 대신해드렸어. 미정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다. 얼마 안 나왔다. 선물은 밥 먹은 걸로 대신. 문자 갔지. 그 세 문장은 미정의 뒷덜미를 쥐고 흔드는 것처럼 뇌리를 강타했다. 도윤 씨에게 결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야? 식당 복도에서 들리는 남들의 웃음소리조차 멀게 느껴질 만큼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딸은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가 복도 끝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랐다. 엄마 언제 왔어?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다연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니? 다연의 동공이 살짝 흔들렸다. 아, 그냥 도윤 오빠. 왜 가격을 보고해야 하는 건데? 그제야 다연의 어깨가 툭 하고 떨어졌다. 숨기려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엄마, 나 현금이 하나도 없어. 뭐? 생활비는 카드로만 받아. 그 카드로 뭐 사면 어디에 얼마 썼는지 말해야 되고. 현금은 아예 없고. 말끝마다 눌러 담은 체념이 묻어났다. 왜 그런 걸 이제 말해? 말하면 엄마가 속상할까봐. 마침내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딸이 지키고 싶어 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그래서 환갑인데 비싼 거 뭐 시킨 거니? 다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응. 비싼 거 먹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남편도 돈 관리는 내가 잘 못한다고 할까봐. 그리고는 덧붙였다. 그 말은 미정의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불편해. 아직 내 집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잡은 손만큼은 차갑지 않았다. 딸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해버린 순간 미정의 가슴은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정은 결심하게 된다.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보지 않을 거라고. 환갑날의 진실 이후 미정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딸이 밝게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억눌림이 보였고 딸이 문자를 보낼 때마다 가격 얼마였다고 보내는 거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남편 박상호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다연이가 저렇게 사는 거 우리 그냥 놔둬도 되는 걸까? 상호는 말없이 담배를 하나 물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는 듯했다. 내가 환갑밥을 딸이 산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분 좋았어. 그런데 그 아이가 가격 걱정하는 거 보니까 도대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 건지 눈앞에 훤하더라.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다. 우리 딸이 남의 집 가서 왜 저렇게까지 무릎 꿇듯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미정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예상대로 다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혹시 이번 달도 좀 도와줄 수 있어? 또였다. 늘 비슷한 톤, 비슷한 맥락. 하지만 환갑날의 충격 이후 미정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다연아, 뭐 때문에 필요해?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랑 옷 좀 사려면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미정은 휴대폰을 무겁게 내려다보았다. 딸의 음성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 속엔 이미 체념이 스며 있었다. 엄마 말 안 해도 알지? 나 현금 없잖아. 다연은 말끝마다 미안해라고 적혀 있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던 말을 꺼냈다. 다연아, 오늘부터 엄마는 너한테 용돈 안 준다. 전화를 사이에 두고 공기가 순간 멈췄다. 뭐라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당황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엄마가 못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건 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잖아.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해? 내 남편한테 말해야지. 그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터질 듯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면 뭐라고 하는데? 왜 그 돈이 필요한지 설명해봐라. 이건 쓸데없는 지출이다. 생활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만 해. 나나 정말 숨막혀. 그 절규에 가까운 고백에 미정의 손이 저릿하게 떨렸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도 이 문제는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엄마는 왜 이렇게 변했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엄마까지 이러면 나 진짜 어디 기댈 데도 없는데. 그 말은 너무 아팠다. 하지만 미정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다연아, 내가 힘든 거 알아. 근데 그 힘든 걸 해결할 사람은 이제 너야. 결혼했으면 내 보호자는 이제 내 남편이지 엄마가 아니야. 다연은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울음보다 더 깊고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그리고 조용히 통화가 끊겼다. 다음 날 저녁 다연은 불쑥 친정에 찾아왔다. 눈이 부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엄마, 나 오늘 그냥 잠깐만 와도 돼? 들어와. 밥 먹고 가. 하지만 다연은 식탁 앞에서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는 얼굴로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무서워. 무섭다니? 내가 돈이 없다는 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 못한다는 게, 시댁 가면 일 시키는 것도,
오빠 눈치 보는 것도 엄마가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게 너무 무서워.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미정조차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나 손 놓을까봐. 가슴이 저미도록 아픈 고백이었다.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차갑고 한없이 작아 보였다. 다연아, 엄마는 너 손 놓지 않아. 근데 내가 내 손을 너 스스로 쥘 때까지 엄마가 반걸음 물러나는 거야. 다연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의지가 아닌 불안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며칠 뒤 더욱 큰 파동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폭풍의 전조였다. 다연이 친정에서 나간 그날 밤, 미정은 휴대폰을 수십 번 확인하며 밤을 꼬박 새웠다. 문자 하나 도착했다는 말 한 줄이라도 남기길 바랐지만 휴대폰 화면은 끝까지 어둡기만 했다. 새벽이 오기 직전 미정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았나? 그럼에도 결론은 같았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딸은 앞으로도 자기 삶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보다 먼저 전쟁의 시작은 시댁으로부터 걸려온 화로였다. 사돈, 지금 다연이가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분노의 언성.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통제에서 벗어난 며느리에 대한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저희 집에서 남편한테 대들고 난리라니까요. 감히 생활비 내역을 따지지를 않나. 돈을 따로 달라고 하지 않나. 어휴, 이런 버릇 없는 애를 어떻게. 미정은 상대가 말하는 동안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숨만 고르게 쉬며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사돈, 제 딸이 자기 집에서 남편과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저희 부부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돈,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 사돈도 제 딸 일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가 얼음처럼 고요해졌다. 미정의 말은 소리치지도 싸우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성극기는 누구보다 뚜렷했다. 딸은 이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겠지요. 더는 받아줄 얘기가 없었다. 미정은 정중하지만 단단하게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 통화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다연에게서 톡 하나가 도착했다. 엄마 나 좀 이따 전화할게. 오늘 나 정말 큰일 냈어. 그 짧은 두 문장은 딸이 드디어 스스로 문제를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저녁 무렵 다연이 전화했다. 목소리는 울다 지쳐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는 이전엔 없던 균형감이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시댁에서 다 터뜨렸어. 터뜨렸다니 무슨 일이야? 다연은 오늘 하루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다연을 부르며 잔소리를 시작했다. 오늘 저녁에 도윤이 퇴근 늦을 텐데 반찬은 이것저것 해놓고 집도 좀 치우고. 다연은 그 순간 어제 친정에서의 대화가 떠올랐다고 했다. 결혼했으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던 찰나 시어머니의 뜻밖의 말이 뒤이어 떨어졌다. 이번 달 생활비는 지난달보다 좀 줄여야겠어. 쓸데없는데 돈 쓰면 안 돼. 그 한 문장, 그 작은 가시가 다연의 마지막 남은 인내를 쨍하고 끊어버렸다. 쓸데없는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쓸데없는 데가 뭔데요? 사위 집안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꺼내본 반박이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고 표정이 굳었다. 아니, 며느리가 어디서. 어머니는 제 돈 쓰는 걸 직접 보신 적도 없잖아요. 돈 관리는 도윤 오빠가 한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도윤이 힘들게 벌어오는 돈을 내가. 그러니까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남편 돈이면 전 대체 무슨 돈으로 살아야 하나요? 그 순간 도윤이 거실로 나왔다. 다연아, 그만해.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왜? 오빠는 맨날 내 지출 하나하나 따지면서 왜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해?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관리 차원이지. 아니, 그건 통제야. 그리고 다연은 마침내 결심을 말로 꺼냈다. 이제는 오빠가 내 생활비랑 용돈 따로 줘야 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도윤은 당황해 버벅거렸다. 그게 갑자기 왜? 그러자 다연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서야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불쑥 끼어들었다. 아니, 며느리가 어디서 이렇게 버릇을. 그러나 그 순간 다연이 가로막았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목소리 좀 내고 살게요. 그 한 문장은 집안 공기를 산산이 부서뜨렸다. 도윤은 결국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 역시 말문을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저녁 도윤이 조용히 다연에게 다가와 말했다고 한다.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그 사과가 완전한 깨달음인지 잠시 상황을 수습하려는 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다연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얻어낸 변화라는 점이었다. 오빠가 용돈 따로 주겠다고 했어. 내가 쓸 돈은 내가 관리하라고. 그래, 잘했다. 그리고 시댁이랑 친정 행사도 똑같이 하자고 했어. 이제부터는 나 혼자만 시댁일 다 하는 거 아니래. 다연의 말끝은 울음처럼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처음으로 자존이라는 게 느껴졌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부엌 창가에 서 있었다. 딸의 삶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을 통해서 빛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하지만 딸이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다. 시댁과의 대폭발 이후 며칠간 다연은 조용했다. 미정에게 연락은 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엄마 도와줘가 아니라 짧은 안부 메시지, 하루를 버틴 사람의 묵직한 숨 같은 연락이었다. 엄마, 오늘도 잘 버텼어. 오빠가 요즘 많이 조심해. 어머니도 나한테 말투가 달라졌어. 이 짧은 문장들 속에서 미정은 딸이 마침내 눈을 뜨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폭풍 뒤의 고요는 늘 더 큰 파도 앞에 징조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막 걸레를 헹구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표시된 이름은 다연. 엄마 잠깐 통화돼? 목소리가 달랐다. 흐느낌도 불안도 없었다. 오히려 떨리는 기쁨이 조심스럽게 겹쳐 있는 소리였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잠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임신했어. 그 말은 마치 오래도록 잠겨있던 문이 빛을 머금고 천천히 열리는 듯한 울림이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손에서 떨어진 행주가 싱크대 바닥에 부딪히며 축 늘어졌다. 정말이니? 다연아, 정말? 응, 엄마. 확인했어. 그래서 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무슨 말? 엄마, 나 이제는 돈 때문에 주눅들며 살고 싶지 않아. 그 한 문장에서 미정은 딸이 얼마나 멀리 돌아 여기까지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말했어. 오빠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혹시라도 돈으로 날 조이기 시작하면 나 그냥 애 데리고 떠날 거라고. 순간 미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다연아, 그건 너무. 아니야, 엄마. 그게 협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킬 게 생겼다는 뜻이야. 그 말은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 그러면서도 곧 엄마가 될 사람의 목소리였다. 임신했다는 말 듣고 오빠도 좀 많이 울었어. 미정은 놀라 되물었다. 울었다고? 응. 그리고 말했어. 이제는 내가 쓰는 돈, 내가 결정하라고. 내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 보내겠다고. 생활비도 분리해서 주겠다고. 미정은 허리가 살짝 풀리며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래,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엄마, 나 애 두 돌 지나면 다시 일하려고. 일? 응. 내 돈, 내 이름으로 벌어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쓰고 싶어. 엄마처럼 나도. 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기 싫어. 그 문장은 한미정의 수십 년 인생 중 가장 값진 보답이었다. 그날 저녁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미정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딸 결혼 전부터 혹시 모르니 딸에게 주려고 틈틈이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이제 주면 되겠지? 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써야지. 그런 마음으로 꽁꽁 숨겨두었던 돈. 미정은 한동안 그 통장을 바라보다 다시 조심스레 덮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 아이가 정말 자기 발로 섰을 때 그때 주자. 우는 것도 기쁜 것도 한꺼번에 밀려와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날 밤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사진 한 장. 흐릿한 초음파 사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짧은 문장. 외할머니 곧 만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미정은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도 걱정도 아닌 딸이 마침내 스스로 삶을 선택한 데 대한 엄마의 깊은 안도였다. 그리고 그 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야 비로소, 정말 비로소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